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일정을 하루 연장하며 한국에 머물렀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3일 오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목됐던 북한 측과의 접촉은 없었는데 미국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은 리영호 외무상이 직접 나서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하며 실무 협상 재개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일정을 연장하며 한국에 머물렀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출국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종료 후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던 만큼 훈련 종료 시점 한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의 북한 측 접촉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비건 대표 방문 기간 미국을 직접 비난한 데 이어 23일에는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외교의 독초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은 대화와 대결 모두 다 준비돼 있다면서 미국이 제재로 맞서겠다면 북한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1일 폼페오 장관이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희망적이며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비핵화가 올바른 일이라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거칠게 비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실무협상 재개 전망이 어둡다고 분석했습니다. 영변 핵시설과 제재 완화 문제 등을 두고 미국 양측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은 재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노이에서 드러났던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지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물밑 접촉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비난 담화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까지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까지 고려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전략 환경이 조성했다는 인식하에서 아주 강도 높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치고 나왔다고 봐요. 반면 미북 대화의 실무와 책임자급 인사 개편이 예상되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2차 대의원회의가 끝나면 협상 재개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3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한국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며 미한일 안보 협력 유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발표 직후 한일 양국이 신속히 협력하길 권장한다는 논평을 낸 데 이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미국과 제대로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우선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경상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면서 한국의 이번 결정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정을 놓고 미국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사실상의 미한일 삼각공조 탈퇴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 앞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분열 전략이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은 일방적이라면서 한국은 삼각공조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this immediately in the aftermath of a Chinese-hosted trilateral dialogue in Beijing is going to raise all sorts of suspicions and hackles. 특히 북한은 오랫동안 미한 동맹뿐 아니라 미한일 삼각공조체제 분열을 노려왔다며 한국 정부 스스로 북한의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매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시아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한일 간 군사협정 파기는 다른 정보 공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ost unfortunate, because sharing of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very important to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restricts even further that which can be shared.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영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미한일 공조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벌어질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도 우려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중단 결정은 국내 정치 이해관계를 자국민의 국익보다 우선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clearly a triumph of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supersed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South Korean people. 이어 한국 정부가 계속 국내 정치적 조치를 이어간다면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 안보에 해로운 위험으로 간주할 것이고 미한 동맹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폴란드, 독일 등지에 있는 외교 공관을 불법 임대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은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해외 공관에 불법 임대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 독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인 것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교 공관 임대 사업 금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결의 23215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간에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의 불법 임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현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사업체에 북한 대사관 부지의 상업 목적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고 그 결과 많은 업체들이 임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계속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VOA에 북한의 외교부지 임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특히 시티호스텔 분쟁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이 외교 공관을 임대해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시티호스텔 측과의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북한이 아직 재판 비용을 내지 않아 해당 업체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외교부는 그러면서 법 시행은 독일의 이익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 역시 북한의 루마니아 내 외교시설 사용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등 유엔과 EU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해주 현지 언론과 북한 전문 NK뉴스 등에 따르면 북러 양측은 20일 회담을 갖고 두 나라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 2B라는 이름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북러 양국 간 첫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사례로 개설되면 미술작품, 비단, 천연 화장품 등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 아닌 북한산 상품을 러시아 내 개인과 법인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스위스와 한국, 러시아가 올해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70%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3일 갱신한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전체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16.7%인 2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가 600만 달러, 한국 450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로 전체의 72.4%를 제공했습니다. 유엔은 자체 모금과 별도로 적십자 등 기타 모금액 435만 달러를 더해 총 대북 지원 모금액이 2,44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